매년 많은 분들이 사소한 실수 때문에 학위 취득이 물거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에 관련된 유의사항들을 알려드릴 테니 자신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혹은 진행할 예정이다 하는 분들은 한 번씩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담당자 남쌤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의사항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연간이수 제한인데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한 학기에 최대로 들을 수 있는 과목은 8과목이고요. 1년의 최대는 14과목이죠. 하지만 연간이수 제한은 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에 제한이 있는 거지 자격증이나 독학사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어서 이를 활용한다면 42학점보다 많은 학점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간이수 제한은 같은 연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해가 바뀌면 리셋이 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23년도 2학기 때 8과목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다면 그 다음 해인 24년도 1학기에 다시 8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24년도 1학기에 8과목을 이미 들었는데 24년도 2학기에 7과목을 수강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 15과목을 들은 건데 이러면 연간이수 제한의 기준이 14과목을 초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 과목은 과목을 수료했다고 하더라도 학점 인정이 되지 않아요. 기껏 80학점, 140학점을 맞춰서 이수를 했다고 한들 이렇게 연간이수 제한에 걸려버리면 학위 신청은 1월과 7월 이렇게 1년에 딱 2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학위 취득은 결국 반년이나 밀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중복 과목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한 학생이 졸업한 대학교에서 영어회화 1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점은행제로 또다시 영어회화 1이라는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가 바로 중복 과목인데요. 중복 과목은 2개가 인정되지 않고 하나만 인정이 되고요. 특히 이런 문제는 대학 졸업생분들 혹은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한 분들이 전적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끌고 올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F학점인데요. 이수로 된 과목은 학점은행제로 끌고 올 수가 없으니 이 점 역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분들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독학학위제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독학사 1단계를 보면 사회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사회학개론을 이미 이수를 했다면 이 상황 역시 한 개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은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영학사의 경우에는 전공 필수 학점이 27학점이고 경영 전문학사의 경우에는 전공 필수 학점이 21학점입니다. 그리고 학사는 전공 60학점이 필요하고 전문학사는 전공 45학점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대략 알 수 있듯 전문학사와 학사에서의 전공 과목은 서로 조금씩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경영학 과정에서 광고학이라는 과목을 이수했다면 전문학사냐 학사냐에 따라서 전공으로도 인정될 수도 있고 교양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광고학이라는 과목은 경영 전문학사에서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되질 않아요. 경영학사에서는 전공으로도 인정되고 교양으로도 인정되는 전공 교양 포함 과목이지만 이 광고학이라는 과목은 경영 전문학사에서 전공 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경영 전문학사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고학을 전공 학점으로 착각하고 이수를 하셨다면 결과적으로 전공 학점이 부족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광고학 말고도 무역학개론, 리더십, 사회학개론 등등 학사에서는 전공 과목이지만 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목을 꼼꼼히 확인하고서 이수를 해야지 정확한 학위 취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플랜 점검을 해보았는데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제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